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강 분석 방법론 2 소개를 할 건데 이번에 분석 방법론의 KDD 분석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분석 방법론, KDD 분석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일단 KDD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참조사항을 많이 먼저 넣었어요. KDD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말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KDD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통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기계학습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인터섹션에 포함된 거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서 처리하는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KDD라고 얘기를 하면서 널리지 디스커버리 인 데이터베이스라고 거기 약자를 따서 KD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이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학에서 패턴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계량 기법을 사용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가설 검정, 탐색자 자료 분석, 가설 검정, 다변량 분석, 그다음에 시계열 분석, 일반 선형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아노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인공지능 지형에서도 발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방법론을 쓰이는 상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많이 인터섹션에 속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각 도메인에서 많이 쓰이긴 쓰이는데 대표적인 예를 뭐 보자면 뭐 신용평점 시스템의 신용평가 모델, 모형 모델 네, 개발할 때 쓰고, 그다음에 사기 탐지 시스템 뭐 이런 장바 운이 분석 뭐 이런 데 이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워낙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잡코리아나 뭐 이런 사람인 이런 앱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를 뽑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 마이닝 혹은 KDD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활용 분야가 많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단점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자료 의존해서 현상을 해석하고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를 추출한 모형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문제점이기보다는 어, 한계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그 통계적인 기법이나 어떤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될 확률이 큰 거지 그 결과가 항상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 케이스에 대한 결과에 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응용돼서 도움을 주는 그 도구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완벽한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DD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적용 분야들이 되게 많다라고 했었는데 어,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어요. 처음에 이제 분류, 군집화, 연관성, 연속성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일정 집단에 대한 특정 정의를 통해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에게로 이탈한 고객 뭐 이런 걸 분류할 때 의미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류의 의미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군집화. 군집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에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인덱스가 매겨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성일진 모르지만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구성을 하는 상황을 이 군집화라고 하는데, 구체로 한번 읽어보면 구체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군집을 찾는다. 그래서 군집화는 미리 정의된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류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특성을 내가 정하고 그 특성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군집화라고 하는 거는 특성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정 애들이 항상 모이는 군집이 되는 그런 상태를 고려해보면 거기서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류하고는 좀 다른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다른 거고, 클러스터링은 분류에 대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로는 유사행동 집단에 대한 구분을 고려하는데, 이때 이 유사행동이라는 그 특정한 행동들을 고려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군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집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연관성인데, 연관성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관계,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도 간단히 소개했었지만, 뭐 상어가 출마하는 시간이랑 시기랑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들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연관성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예제를 소개하는 거는 장바구니 안에 동시에 들어가는 상품들의 관계 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마트 같은 앱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구매를 하고 장바구니 넣고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데이터가 같이 뜨냐면 뭐 유사한 제품을 구매한 거, 아니면 나랑 비슷한 제품을 산 사람들이 같이 구매한 목록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추천 품목들이 나오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연관성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속성, 네 번째는 연속성인데, 연속성은 특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관계를 규명한 걸 연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간의 특성을 제외하면 연관성 분석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거고,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특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관계니까 살짝 다르면서도 지금 비슷한 상태인데, 예제를 들어서 소개를 해보면 슈퍼마켓과 금융상품 사용에 대한 반복 방문이라고 예제를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 연관성과 연속성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고, 연관성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고, 연속성은 특정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관계 규명이니까 살짝은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를 빼먹었는데, 예측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측을 놓쳤네요.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 집합 내의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수요 예측이라고 예제를 들어놨네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같은 거, 머신러닝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데이터 분석을 하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를 예측하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결과를 도출하는, 예측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예측을 고려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집합 내의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예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마이닝, KDD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봤고, 그러면 KDD 분석 방법론은 뭐냐라고 하면, 그 개요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96년도에 프로파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패턴이나 지식을 찾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KDD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셋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전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필요 없는 정보들을 날리고 그 다음에 뭐 비어있는 정보들을 좀 채워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 데이터 변환을 하고 그다음 데이터 마이닝을 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한 상태로 가는데 네,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것부터 보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원시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소개한 대로 일단 데이터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데이터를 구성해서 분석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로 가야 되는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이상치, 결측치를 식별, 필요시 제거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재처리하여 데이터셋을 정지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맘대로 데이터를 바꿔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뭐 저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놓친 결과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밸류 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빈칸으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혹은 밸류 값으로 바꾸고 싶어서 값값으로 바꾸고 싶어서 처리를 하는데 애초에 뭐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로 정보가 도입이 되어 있으면 수치화 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처리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놓고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이상치, 결측치를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하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맘대로 이제 막 바꾸는 건 아니에요. 막 수치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제를 하는 단계를 데이터 전처리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변환인데 데이터 변환은 데이터의 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경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컬럼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보로 이렇게 변형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죠. 네, 그걸 이제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경하는 걸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기계학습을 생각해보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갖잖아요. 그런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데이터 변환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기법을 적용시킬지 고려한 다음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와 변환 프로세서를 추가로 실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거냐면 데이터 마이닝을 실행을 했는데 나는 이제 전처리랑 변환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나 변환을 다시 한번 진행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나 데이터 변환으로 다시 들어와서 데이터 마이닝을 계속 돌려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 최적화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내리고 그다음에 분석 목적과 일치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결과 평가를 갖는 시간을 가져서 이 분석 절차를 갖는다. 이게 KDD 분석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DD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1번에 보니까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 뭐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터무니없이 2번, 3번, 4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기계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학습과 준지도학습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데이터 마이닝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의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답은 1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번은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정한 집단에 대한 특정 정의를 통해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요 내용이 뭐에 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게 분류냐, 군집하냐, 연관성이냐, 연속성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정 집단에서 특정 정의를 통해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정 정의를 통해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앞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분류를 보니까 일정 집단에서 특정 정의를 통해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군집하는 구체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군집을 찾는 거.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갖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고, 분류는 구분, 특정 정의를 통해서 분류 및 구분을 하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일정 집단에서 특정 정의를 통해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하는 결과는 군집화가 아니라 분류니까 1번이 답이 될 거고,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연관과 연속성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겠죠. 분류 및 구분에 대한 의미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래서 1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KDD 분석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KDD랑 KDD 분석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분석 방법이 여기 말고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으니까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